네, 투자 알고리즘 출발합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 관세 불확실성 이길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의 불확실성 이길 섹터라고 하면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방산 쪽을 떠올릴 수, 뭐 대표적으로 콘텐츠 쪽도 있고. 하지만 오늘 반대로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도체가 가장 강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열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우리가 기대하던 HBM 쪽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지금 파운드리 쪽에 대한 이슈를 들고 왔는데 수주 규모가 상당합니다. 22조 원이요? 네네. 이 역대급 아닙니까? 근데 사실 시장이 기대하던 포커스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우리가 재료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 재료 하나로 7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죠. 그냥 정말 서프라이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파운드리를 언급할 그런 여력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특히나 메모리 쪽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하이닉스 쪽에 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결국 뒤지고 있는 것들이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납품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와서 이제 디램 쪽의 수율이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까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메모리, 비메모리 양쪽으로 좀 호재가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수주 그럼 결국 수익성과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앞으로 어떤 실적 기대감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제 31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잠정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잠정 실적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2분기 실적이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가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걸 인식만 좀 만들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7만 원 이상 뭐 8만 원까지도 일단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달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든 수급이 완전 다른 양상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수급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현재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우위에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삼성전자가 이 축포를 누릴 것인가도 상당히 궁금한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강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 삼성전자 딴 밸류체인들이 올라오거든요. 어떤 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HBM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분명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삼성전자가 이제는 하이닉스보다 좀 더 좋을 거라고 당분간은 좋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당분간은 그런 밸류체인 단도 삼성전자 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좋다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절대적인 수치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10조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그 폭은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어쨌든 파운드리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뭐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현재 강세거든요. 대표적으로 두산테스나 같은 종목들이 강세인데 일단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심텍, YC, 쓰리로직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쨌든 D램 쪽으로 일단은 저는 포커싱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텍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 GDDR7 맨기판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중국 쪽으로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 저가 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충분히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킹 관련돼서도 이제 심텍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마이크론 쪽으로 또 관련된 PCB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YC 같은 경우는 이제 GDDR7 품질 검증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간 칩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소부장 쪽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소캠이란지 GDDR7이란지 일적과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한 종목만 꼽아주실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많은 매력이 있는 건 심텍이에요. 그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각자 GDDR7, 소캠 이렇게 매력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매력이 많으면 좀 더 이제 추후에
뭐 상승폭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개인적으로 심택을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삼성전자가 당분간 더 좋을 거고 실적의 상승폭이 하이닉스보다는 더 나을 거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네. HBM 쪽으로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어쨌든 하이닉스가 아니, 1등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 주가가 잘 가면 다행히 네네. 하이닉스도 훈풍을 받는 그런 관계이고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담느냐 상승폭을 보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하이닉스를 네네. 오히려 담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는 삼성전자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때 생각했던 만큼 삼성 흐름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조금 이제 지체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번째 질문에서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듯이 삼성전자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미 좋은 걸 볼 거냐 아니면 좋아질 것을 볼 거냐 뭐 요게 대한 고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하이닉스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현재 보고 있는 가격대는 한 24만 원대까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열어놓은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영업이익 계속해서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보면은 하이닉스가 지금은 골드만삭스 노이즈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 조정이 있겠지만은 가격 조정 이후에는 다시 뭐 적어도 박스권 30만 원까지 박스권 정도로 한번 예상해 보게 되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누가 더 좋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삼성전자를 말씀 좀 드리는 거죠. 근데 네. 오늘 또 하이닉스 주가가 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품목 관세 이야기도 있거든요. 2주 안에 결정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지금 그 엔비디아 향으로 수출의 빈도가 높은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타격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사실 뭐 품목관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다문 뭐 하이닉스만 해당이 될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 이제 7월달 들어서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그런 품목관세에 대한 어떤 노이즈보다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한다. 거기에 좀 조명을 하게 되면서 전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품목관세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든 종목이든 분명히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 봤을 때 어느 이슈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품목관세보다는 중국 수출 재개 여기에 좀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품목관세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은 그게 악재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이게 또 자세히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어찌 될지 또 네네. 모르니까 시장의 반응이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네. 조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관세 협상 카드로 대두되는 것이 이 조선이잖아요. 네네. 지금 미국의 그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처럼 또 다른 조선소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정부에서 아예 입장을 내놓을 만큼 정말 이 조선이라는 카드가 우리나라에게 강력한 카드구나라고 네네.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이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치잖아요. 아, 결국은 또 횡보할 때 샀어야 되네. 이런 정말 다시 한번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섹터예요. 자, 가격적 메리트는 제쳐두고요. 네네. 일단 이 관세 협상이라는 모멘텀 얼마나 우리가 깊게 무겁게 인식을 해야 하는가. 이게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조선주에만 제한되는 이슈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시장 전체적으로 증시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선이 정말 좋은 카드가 되게 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증시에 발목을 잡는 요인은 발목을 잡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좋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증시 얘기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두 가지가 좀 신경 쓰여요. 하나는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관세 그리고 하나는 대주주 양도세 요 문제인데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정책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던 부분들은 무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칫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런 것들에서 좀 찬물을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을 카드로 해서 관세 협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대주주 양도세 발목을 잡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는 좀 발목 잡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작년부터 이어온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군산조선소 재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 미 해군 MRO 관련돼 가지고 군산조선소 재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정부에서 그 카드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조선이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된다면 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뭐 염두에 두고 저도 투자 의견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해군 MRO 관련돼 가지고 이제 관세 협상 여기서 일단 효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MRO에 어떤 물량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올해 그리고 내년이 되게 되면은 2023년도 위에 고가 물량이 또 반영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글로벌 이제 컨테이너 선사들이 또 이제 추가 발주된 얘기가 현재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들이 계속 중첩이 된다는,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대로 계속 간다라면은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선도 신고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문득 좀 들었다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뭐 지금 구간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하나오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횡보를 하다가 전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본다면 어차피 앞으로 계속 간다라면은 그래도 전고점 위에서 한번 조정을 좀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안 좋아져서 이제 조정을 기다리자는 것이 아니라 전고점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일시적인 조정이라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이라도 싸게 사자. 네. 이런 관점에서 조정을 말씀드린다라고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화엔진이 강했잖아요. 조선기자재단이 네네. 전반적으로 셌고 한화엔진이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엔진주들 조정 받을 때 혹시 더 담아야 할까요? 탄력이 사실 좋은 건 기자재 쪽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한화엔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이 실적이 좋을 거란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에 대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이제 다른 기자재 쪽으로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서서히 올라가는 상황들이고 물론 엔진 쪽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안 된 기업들 그러니까 발표가 된 한엔진보다는 발표가 안 된 엔진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범위를 넓혀가지고 지금 최근에 한라 IMS라든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한국카본이라든지 그리고 대한전기공업이라든지 이런 후차적으로 또 그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리고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미 실적 발표된 한화엔진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적 발표가 된 한화엔진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 돌파 시도한다라거나 아니면 신고가가 지금 현재 최근에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 종목들 쪽으로 좀 보시면은 어찌 보면 또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아예 한화 엔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실적 발표 전 엔진주나 또 다른 한라 IMS, 대양전기공업 또 하나 다른 기자재 뭐였죠? 쪽 보시거나. 한국카본 네네. 같은 다른 기자재 쪽으로 시선을 넓혀가셔도 네네. 괜찮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또한 협상 카드로 대두되고 있는데 네네. 이쪽까지 우리가 그 시선을 넓히면은 볼 수 있는 섹터가 더 많아요. 철강주도 있고 그렇죠. 많잖아요. 이쪽은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알래스카 LNG는 테마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약간 먼 이야기다. 먼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글쎄요. LNG 쪽에 관간돼서 연관된 기업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비교해 보게 된다라면은 실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클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테마주에 가까운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면 포스코인터 같은 종목들이 움직여주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뭐 신비성에 접근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뭐 동양철강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렘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물론 이렘이라는 종목이 LNG 관련돼서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종목들의 어떤 캐파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시총을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테마주 성격이 좀 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단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LNG 쪽은 단기 대응이고 조선과 조선 기자재단은 좀 더 보셔도 된다. 네네. 기자재에 대한 의견이 가장 긍정적이셨고 네, 조선조 쪽은 약간 정거점 이후 조정 시 다만 가자. 자 마지막 다음은 2차 전지인데요. 네. JP모건에서 나온 리포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LG 엔솔과 LG 화학의 목표 주가를 동반 상승시켰고 그 중심 그 기저에는 전기차가 아니라 ESS의 네네. 수주 성과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LG 화학이 최선호주다라고 하면서 네. 정말 좋은 평가 내렸습니다. 자, LG 엔솔 이 정도만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가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예를 들게 되면은 다른 섹터긴 하지만은 네. 현대제철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자 철강주 같은 경우 동국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제철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좀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 잘 가는 이유가 결국 공급과잉. 그러니까 공급과잉 이슈가 공급과잉이 해소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시세가 출발이 했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길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소외적이었던 반란이라는 측면에서 2차 진투 같이 보게 된다면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생각으로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고 보고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앵커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한다라고 좀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동안 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은 지금 글로벌 ESS 시장의 90%를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흑연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처럼 ESS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를 배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주말을 통해서 뉴스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ESS 관련돼 가지고도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리포트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ESS 관련돼 가지고 수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도 추후에 이제 반등이 나올지 대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장성산으로 오늘 한중 NCS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단 ESS 관련해서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이 방금 말씀하신 JP모건 리포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시겠지만 서해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아리백 이런 쪽과 연결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ESS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발전하고 남는 물량들이 용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결국 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발전하지 않는 경우에 좀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ESS가 또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SS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차분하게 천천하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급하셔서 괜찮습니다, 저희. 그 2차 전지 말고 ESS 쪽으로 아예 우리가 포커스를 이동한다면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됩니까? 일단 돌파구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캐즘이잖아요. 결국 수요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지금의 어떤 캐즘 현상이 좀 정체가 발생됐을 때 ESS가 됐던 아니면은 전기차 2차 전지의 다변화 측면에서 우주선이 됐던 로봇이 됐던 이쪽으로 적용처가 넓어지게 된다라면은 이게 개인적으로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네.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ESS의 대장이 중국인데 또 어떻게 이 중국이라는 경쟁 국가를 제치냐 이것도 좀 중요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초선이 아니라 변압기 보겠습니다. 아니 효성중공업 실적이 엄청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이 그 폭이 되게 커요. 다들 증권가에서 줄줄이 상향했고 그 효성중공업 필두로 이제 전력 설비가 다 상승할까 기대가 됐는데 자 전력 설비 다시 부활할까요? 전력 설비는 지금까지 한 템포 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대형 변압기 수출 2배라는 소식이 이게 하반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상반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상반기에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2배 늘어난 게 지금 효성중공업과 현대엘렉트릭과 이게 실적이 좀 발표되어 있고 이번 주에 LS엘렉트릭이 실적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대형 변압기 수출이 2배가 늘어났지만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고요. 반대로 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올까요? 지금 어찌 보면은 대형 변압기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송전 쪽하고 배전 쪽의 어떤 그 지금의 어떤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효성중공업은 아마 대장주에서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약간 조금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분기 기준 영업이익을 한번 잘 보세요. 2천억대에서 약간 정체되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러니까 3분기, 4분기에 현대일렉트릭이 지금의 2천억이 아니라 2,500억, 3천억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분기도 좋은데 3분기, 4분기는 가이드에서 더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와. 요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다른 현상에서 나오고 있다라 봐요. 그럼 기존의 현대일렉트릭이 가져갔던 그 엄청난 우상향에 대한 기세와 수급을 효성중공업이 조금 뺏어올 수 있을까요? 네. 네. 근데 단지 오늘 이제 갭으로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금 상승을 깎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요게 차트의 유사성을 봤을 때 어떤 종목에서 이런 게 나왔었냐면은 5월 달에 삼양식품.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100만 원 돌파할 때 갭이 나왔었다가 그 위에 한 2주인가요? 쉬었다가 다시 상승이 나왔잖아요. 효성중공업도 오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35만 원 부분에서 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윗꼬리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삼양식품의 5월달 차트를 한번 참고해 볼 만한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 어쨌든 같은 수출 기업들이니까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기대해보면서 저희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